최근 갤럭시 S24 시리즈의 출시일이 가까워지자 이에 대한 많은 정보가 나오고 있는데요.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S24 시리즈는 디자인과 소재 등 많은 부분이 바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S24 시리즈는 과연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지금 저와 같이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TMI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정보는 아이스 유니버스와 샘 모바일 등 여러 전문 매체의 정보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류와 디자인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는 6.2인치의 일반, 6.7인치의 S24 플러스, 그리고 6.8인치의 S24 울트라, 이렇게 세 종류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울트라를 뺀 나머지 S24와 S24 플러스만 전작보다 0.1인치 더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엔 S24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온리스크가 공개한 S24와 S24 플러스의 렌더링을 살펴보면 카메라 옆에 플래시의 위치가 전작보다 조금 내려온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 S24와 S24 플러스는 테두리가 둥근 디자인에서 각진 디자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S24 울트라는 측면의 곡률이 좀 더 플랫하게 적용되어 거의 평면에 가까운 상태가 될 예정인데요. 하지만 S24 울트라는 S24나 S24 플러스처럼 완전히 각진 디자인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리하면 S24와 S24 플러스는 각진 사각형의 디자인이 적용되고 S24 울트라는 조금 더 플랫하지만 전작과 거의 비슷한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베젤입니다. 베젤이란 스마트폰의 전면 화면을 제외한 나머지 테두리 부분을 뜻합니다. 이 베젤이 얇을수록 화면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고 디자인적으로는 좀 더 세련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죠. 이번 S24와 S24 플러스는 이 베젤이 더 얇아질 예정인데요. 전작은 1.75mm의 베젤이었으나 이번엔 1.5mm의 베젤로 더 얇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로써 S24와 S24 플러스는 아이폰 15 프로 시리즈의 베젤인 1.71mm보다 더 얇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S24 울트라는 좀 더 플랫한 형태가 되면서 오히려 전작보다 베젤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티타늄 소재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울트라 모델의 테두리에만 티타늄 소재가 적용될 예정인데요. 이전작까지 적용되었던 알루미늄은 가격이 저렴하나 고급감이 떨어져서 가장 상위 모델인 울트라에만 이 티타늄 소재를 적용하여 상품성을 높일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티타늄 소재는 알루미늄보다 무거워서 안 그래도 무거운 울트라가 더 무거워지지 않을지 걱정되는 부분인데요. 허나 또 다른 루머로는 이번 S24 울트라는 티타늄을 적용하여도 전작과 동일한 233g의 무게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LTPO 패널 적용입니다. 패널이란 우리가 보는 스마트폰의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패널의 종류에 따라 성능이나 기능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 중 대표적인 두 가지의 패널이 있는데요. 바로 LTPS와 LTPO입니다. 이 둘은 크게 화면 주사율과 전력 소비의 차이가 있는데요. LTPS는 화면 주사율을 48Hz부터 120Hz까지 재생할 수 있고 LTPO는 화면 주사율을 1Hz부터 120Hz까지 재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 주사율은 1초당 화면을 보여주는 개수로 이 숫자가 높을수록 더 부드러운 화면과 터치감을 느낄 수 있고 이 숫자가 낮으면 전력을 더 적게 사용하여 배터리 사용량을 아낄 수 있는데요. LTPO 패널은 문서나 인터넷 브라우저처럼 화면의 움직임이 거의 없는 정적인 상태의 컨텐츠일 때 1Hz의 화면 주사율로 낮춰 전력 소비를 최대한으로 줄이고 반면 게임처럼 역동적인 화면일 때는 주사율을 최대 120Hz까지 높여 매우 부드러운 화면과 터치감을 보여줍니다. 전작 S23, S23 플러스까지 사용한 LTPS 패널은 최소 화면 주사율이 48Hz이기 때문에 최소 화면 주사율이 1Hz인 LTPO에 비해 소비 전력이 약 15% 정도 더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S24 시리즈에는 울트라 시리즈에만 탑재되었던 LTPO 패널이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에도 탑재하게 된 것이죠. 정리하면 이번 S24와 S24 플러스는 저전력의 LTPO 패널을 탑재하여 배터리 타임이 개선된다 라는 것이죠. 또한 그동안 울트라의 특권 같았던 LTPO 패널이 S24 시리즈에 모두 적용됨으로써 같은 시리즈의 급 나누기가 사라져버리게 된 것이죠.
다섯 번째는 화면 밝기와 해상도입니다. 이번 S24 시리즈는 최대 밝기가 전작 1750니트에서 모두 2500니트까지 높아질 예정입니다. 이 밝기를 의미하는 니트는 1니트당 촛불 하나가 비추는 빛의 양을 뜻하는데요. 이런 밝기가 중요한 이유는 야외에서 햇빛이 너무 강렬하면 스마트폰의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밝기의 수치가 높을수록 햇빛이 내려쬐는 야외에서도 화면을 더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전작까지는 울트라를 제외한 기본 모델과 플러스 모델은 FHD 플러스의 해상도였는데요. 이번 S24 플러스 모델은 기존 울트라 시리즈처럼 즉 WQHD의 해상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해상도는 숫자가 높을수록 보다 선명한 화질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S24 플러스에서는 기존 플러스 시리즈보다 좀 더 고화질의 화면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칩셋입니다. 최근 S24 시리즈의 개발 펌웨어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소식에 따르면 국내에 출시되는 S24와 S24 플러스는 모두 엑시노스 2400이 탑재될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S24 울트라에는 스냅드래곤 8 3세대가 탑재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현재 유출된 긱벤치의 정보에 따르면 엑시노스 2400이 스냅드래곤 8 3세대보다 약 10% 정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따라 아이폰은 프로 시리즈에 더 좋은 칩셋을 탑재했듯이 이젠 갤럭시 시리즈도 아이폰처럼 같은 시리즈에서 칩셋의 성능 차이를 두게 된 것이죠. 결국 갤럭시 역시 최고의 칩셋 성능을 경험하려면 S24 울트라를 구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 번째는 램입니다. 스마트폰에서는 램 용량이 많을수록 여러가지 앱을 실행해도 리프레시, 즉 다시 실행되지 않고 앱을 실행했던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최근 유출된 긱벤치를 통해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번 S24와 S24 플러스는 램 용량이 업그레이드되어 드디어 12기가의 램 용량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예전 S20 시리즈에서 12기가의 램을 넣어준 이후 4년 만에 다시 원래의 램 용량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S24 울트라는 전작과 마찬가지로 12기가의 램 용량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S24 울트라는 최고급 라인업임에도 불구하고 램 용량이 늘어나지 않는 점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S24와 S24 플러스는 8기가에서 12기가로 램 용량이 늘어났지만 S24 울트라는 전작과 같은 12기가의 램 용량이라는 것이죠. 여덟 번째는 개선된 2억 화소 센서입니다. 전작 S23 울트라에서는 갤럭시 시리즈 최초로 2억 화소의 아이소셀 H2P 센서를 탑재했었는데요. 이번 S24 울트라에선 전작의 센서를 조금 개선한 아이소셀 HP2SX 센서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이 개선된 센서에는 엔드-투-엔드 AI 리모자이크 기술이 적용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미지 신호 처리와 리모자이크를 순차적으로 처리했으나 이번 S24 울트라에선 E2E AI 리모자이크를 통해 이 둘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미지 프로세싱 시간이 전반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사진 촬영 시 시간이 단축되어 더 빠른 사진 촬영이 가능해지는데요. 뿐만 아니라 촬영 지연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이 되지 않아 이미지 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사진의 디테일과 컬러가 더욱 풍부해집니다. 정리하면 이번 S24 울트라는 기존 2억 화소보다 사진 촬영 시 셔터렉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사진의 품질도 향상된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광학 5배 줌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 울트라는 전작까지 탑재되었던 광학 10배 줌의 망원 카메라 대신 광학 5배 줌의 망원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렇게 망원의 거리가 줄어든 대신 1000만 화소에서 5000만 화소로 화소수가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조리개 값도 f4.9에서 f3.4로 낮아졌습니다. 또한 센서 크기도 3.52분의 1인치에서 2.52분의 1인치로 커졌는데요. 정리하면 S24 울트라의 망원이 10배에서 5배로 바뀌었지만 화소수가 5배 많아지고 조리개 값은 낮아졌으며 센서가 훨씬 커져서 광학 5배 줌으로 10배 줌을 했을 때도 전작의 망원 10배 줌에 크게 뒤처지지 않고 좋은 이미지 품질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열 번째는 줌 애니플레이스입니다. 이 줌 애니플레이스는 최근 삼성전자에서 직접 공개했는데요. 이 기술은 새로운 동영상 촬영 기능에 대한 통칭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오토매틱 트래킹 기술을 살펴보죠. 이전에는 사용자가 동영상 촬영을 할 때 피사체를 직접 터치해서 초점을 맞췄지만 이 트래킹 기술은 피사체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초점을 잡아줍니다. 한마디로 적당한 화각을 맞춘 채 영상을 찍고만 있으면 별도의 조작 없이 자동으로
피사체를 따라가서 촬영해준다는 뜻이죠. 또한 이 줌 애니플레이스는 듀얼 촬영이 가능한데요. 이미 영상을 촬영 중인 상태에서 일부분만 확대를 해도 전체 화면과 확대한 부분 모두 한 화면에서 촬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줌 애니플레이스는 딥러닝 리모자이크 알고리즘을 통해 이역화소의 센서 내에서 줌을 하여 2배와 4배에서도 무손실로 줌을 할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역화소 센서를 통해 무손실 줌을 지원하여 광학줌에 필적하는 화질을 보여줄 것으로 예측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 용량과 컬러입니다. 이번 갤럭시 S24의 배터리는 전작보다 100mAh 많아진 4000mAh의 배터리 용량이며 S24 플러스는 전작보다 200mAh 많아진 4900mAh의 배터리 용량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S24 울트라는 전작과 동일한 5000mAh의 배터리 용량인데요. 비록 배터리 용량은 전작과 같지만 S24 울트라에 탑재된 새로운 칩셋의 개선된 전력 관리로 전작보다 좀 더 나은 배터리 타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샘 모바일은 이번 S24 시리즈는 블랙, 그레이, 바이올렛, 옐로우의 컬러로 출시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특히 옐로우 컬러는 갤럭시 S10e 모델 이후로 오랜만에 선보이는 컬러라서 어떤 느낌을 보여줄지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갤럭시 S24 시리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갤럭시 S24 시리즈는 애플의 아이폰을 견제하기 위해 티타늄의 소재부터 램 용량까지 늘리며 많은 부분을 업그레이드하였습니다. 특히 삼성은 이번에 출시한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8기가의 램과 5배의 광학줌을 탑재한 것을 보고 이들보다는 S24 시리즈의 스펙을 조금씩 더 올린 것을 보면 확실히 스펙에서만큼은 아이폰을 앞서고자 하는 게 느껴졌는데요. 이제 삼성은 이 업그레이드된 스펙을 얼마나 소프트웨어적으로 잘 처리하는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스펙이 낮아서 아이폰의 판매량이 밀리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번 S24 시리즈는 아이폰에서도 볼 수 없었던 스펙과 신기능이 있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저 또한 앞으로 출시될 S24 시리즈가 기대되는 만큼 추후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